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특허와 실용신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에서 다수 기업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가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현 변호사를 만나 이와 관련한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준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지적재산권과 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산에 위치한 다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인 박준현 변호사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많은 공단과 회사들이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약 10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회사 관련 분쟁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이혼 등 가사 분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도인데요.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흔히들 접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특허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물건, 방법,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데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만이 갖고 있는 감각 또는 사상의 표현 등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유형으로는 소설, 그림, 노래, 또 사진, 조각, 프로그램, 설계도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떠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에게 주로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쉽게 풀어 말하면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련된 제도나 또 법률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나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서 정리해서 입증하는 일 등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관련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노하우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이 일할 일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가 될 만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국내의 특허나 출원, 기술 분석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변호사님은 주로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업무를 다뤄오셨습니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은 요즘 낯선 단어들은 아닌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하면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정도의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권리의 존속 기간인데 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동안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중 기억에 남거나 큰 이슈를 낳았던 사례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으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 먼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맞서서 삼성전자 또한 애플을 상대로 해서
통신 방식과 관련된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대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의 특허권, 또 일반 식당 등의 상호와 관련된 분쟁 등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설명 잘 들어보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외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가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맡으셨나요? 네, 저는 상속이나 이혼 소송 등 가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표에 의하면 안산은 이혼율이 5% 정도로 비교적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는 8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더 이상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한 최근 재산의 증식과 핵가족화로 인해서 상속과 관련된 많은 분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상속의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법률에 맞는 절차와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 문제와 이혼 문제에 있어서 금전관계는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때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는 안산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녹색소비자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즉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늘의 환경 파괴적인 사회경제체제로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시민단체인데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캠페인이나 올바른 소비자 주권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위한 경제정의, 사회적 약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단체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세계 시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안산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산 지역의 변호사이기 이전에 안산 시민이기도 합니다. 시민이라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안산이 되기 위해서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임무는 시민과 의뢰인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나 가사 분야도 결국은 주체를 떠나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은 경제 활동을 하는 누구나 해당되는 법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박준현 변호사와 같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힘쓰는 변호사라면 더욱 신뢰와 믿음이 가겠죠.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였습니다.